최근 국제 금시장은 파월 의장의 단 한마디의 급격한 변동성을 드러냈습니다. 10월 말 파월이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자마자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즉각 반등했고, 이는 단기간 3,3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2, 330% 급등했던 금값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도를 촉발했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순간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ISM 비제조업 가격 지수가 약 70%까지 치솟으며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미국 주택 가격과 AI 관련 자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매크로 신호가 겹치며 투자자들은 지금은 잠시 팔고 안전 영역으로 이동하자는 심리가 강해졌고, 그 결과 최근 금은 가격이 동반 조정을 맞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 금값 상승 동력도 일시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파월의 한마디는 시장의 기대 경로 자체를 뒤바꿨고, 이는 금 시장의 즉각적인 가격 충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빠르게 후퇴시키는 가장 큰 배경은 서비스 물가의 재상승입니다. 정부 셧다운 여파로 핵심 경제 지표가 정상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SM 비제조업 가격 지수는 약 70% 수준까지 치솟으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 압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조업 물가가 먼저 상승한 데 이어 서비스업까지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준은 단기간에 물가 안정 목표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택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으며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급등으로 자산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연준의 2024년 금리 인하 기대가 금값의 주요 상승 동력이었으나 최근 금리 동결론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이 기대가 약해진 것이 금 시장의 단기 조정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파월 발언 이후 반등하며 시장이 연내 대폭 인하 시나리오를 다시 삭제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는 금과 은 같은 무이자 자산의 상대 매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값 조정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미국 인플레 재가열과 금리 인하 기대 축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금값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단기간에 과도하게 누적된 상승폭입니다. 국제금 가격은 불과 몇 달 사이 3,3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치솟으며 약 25-30% 급등했는데, 이는 단기 숏커버와 금리 인하 기대가 동시에 겹치며 추세적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과열된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의 반등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순간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는 즉시 떨어집니다. 10월 말 파월이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한 직후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했고, 이에 따라 2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금값의 추가적인 조정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자산시장 전반이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준이 쉽게 비둘기적 전환을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며, 이는 금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정은 단순한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과열된 상승 이후 차익 실현과 금리 밸류에이션 변화가 겹친 이중 구조적 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변수는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특히 금과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표는 2년물 국채 금리로,
이는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정책 금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정책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며 2년물 금리가 급등하자 금값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어졌던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적으로 2년물 금리를 끌어내리며 금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파월 의장의 12월 금리 인하 확정 아니다라는 발언 이후 2년물 금리가 즉각 반등했고, 이는 금값의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며 단기 조정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상대적인 기회 비용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국채가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 무이자 자산인 금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금값 하락은 이러한 금리 상승 압력과 차익 실현 심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며, 이는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측된 전형적인 금리 금가격 역상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또 하나의 핵심 이유는 미국 전반에 걸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주택가격은 이미 역사적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으며, AI 관련 빅테크 주가는 거의 거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 급등은 연준 입장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이 부유층의 소비 패턴이 럭셔리 상품보다 고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NBA 파이널, 윈블던 센터코트 같은 서비스 가격이 경매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서비스 인플레이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ISM 비제조업 가격지수가 약 70%까지 상승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합니다.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물가의 동반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은 금리 인하 신호를 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금값 상승을 이끌어왔던 2024년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가 약해지면서 금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었습니다. 금값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현재의 국면은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라 연준의 정책 경로 재조정과 자산시장 과열이라는 것이 환경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주식, 부동산금 모두 역사적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어 신규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그 결과 채권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2년물 금리가 파월 발언 이후 반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채 금리 또한 단기간 급등하며 국내 채권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된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환경은 금이나 주식처럼 고평가된 자산의 일부를 차익 실현해 한국 또는 미국 국채로 일정 비중을 이동시키는 전략적 리밸런싱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0%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복지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국이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일본과 유럽처럼 초저금리 환경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구간은 채권 비중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고평가 자산을 조절하고 저평가 채권을 편입하는 균형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실물금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실물금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큰 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담은 부가가치세 10%로 매수 시점부터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디자인 공임, 보석 감정 비용, 매수 매도 스프레드 등 각종 거래 비용이 더해지면 실질적 비용 부담은 10%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18K, 14K 여부에 따라 감가가 크게 발생하며 매도 시에는 디자인이 구식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가격 삭감까지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에도 실물금이 중장년층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전쟁 공포의 기억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쟁이 나면 금부치가 최고다라는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어 위기시 휴대성과 이동성이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정학적 충돌은 대부분 핵 미사일 중심의 초당위 충돌 형태가 예상되며 실제 비상 상황에서는 금보다 식량과 생존 물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실물금보다 ETF, 금통장 금선물 등 금융금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높은 거래 비용과 낮은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번 금값 조정 국면에서도 실물금을 매수하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금투자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 조정은 단순한 기술적 눌림목이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 약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4년 초부터 이어졌던 금값 상승의 핵심 동력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강한 기대였습니다. 시장은 최소 2보 3회 이상의 인하를 가격에 반영했으며 이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고 금의 상대 매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12월 금리 인하 확정 아니다라는 발언과 서비스 물가 재상승, ISM, 비제조업 가격지수 약 70%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고 그 즉시 금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 축소와 차익 실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금값이 다시 4,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부채 누적, 재정 적자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같은 구조적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실제로 2023, 2024년 동안 세계 중앙은행들은 연간 1,000톤 이상 금을 매입하며 사상 최고 수준의 수요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현재는 금의 속도 조정 구간일 뿐 장기 상승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인구 구조 변화가 금리 정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회 보고서에서는 향후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0%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복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압력은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도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초저금리 체제로 전환했으며 한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한국 국채금리 급등은 일시적 공급 수요 불균형과 글로벌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의 단기 조정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금이 상대적 우위 자산으로 재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국 투자자는 국내 고령화, 조세, 부담 확대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금리의 장기 하락 가능성을 포트폴리오 전략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주식 가맹 부동산, 금 채권 간 비중 조절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 시장은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구조적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파월 발언 이후 반등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금값 조정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입 연간 1,000톤 이상,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 재정 적자 확대 같은 장기 상승 요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지만 금리 하락기가 시작되면 무이자 자산의 상대 매력이 커지며 다시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000달러 돌파가 쉽지 않겠으나 중장기 흐름에서 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장 관점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장기 저금리 전환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금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식 더코티 부동산금이 모두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 중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미국 M 한국 국채 비중을 늘리는 전략적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은 단기 급등 후 조정 중인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 분할 매수 전략이 더욱 유효하며 금리 방향성 전환 신호가 확인될 때 강한 상승 모멘텀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